오늘 조은석 내란 특검이 그동안의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180일 동안 고강도 수사를 진행해온 내란 특검, 사실은 사초를 쓰겠다라는 그런 포부와 함께 시작했던 이 수사 결과, 오늘 조은석 특검이 어떻게 정리하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윤석열의 이 내란 동기, 계엄 동기를 밝힐 수 있을지, 또 김건희의 역할은 어떻게 파악했을지 오늘 조은석 특검의 입장에 주목을 하겠습니다. 자, 박종호 야스바 먼저 여러분과 함께 이경태 오마이뉴스 기자와 이재명 대통령 관련된 소식 뉴스 정리해보고 저희가 현장 상황, 현안 하나하나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태 기자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경태입니다. 자, 이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계속해서 업무 보고 이제 받고 있습니다. 생중계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난주에 있었던 업무 보고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이 환단고기 관련된 발언, 여기에 대해서 뭐 야당 쪽의 비판 입장도 나오고 대통령실의 설명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이제 브리핑 과정에서 기자들의 질의 응답 그 시간에 김남준 대변인이 좀 정리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네, 대통령의 한당고기 관련 발언은 이 주장에 동의하거나 이에 대한 연구나 검토를 지시한 것이 아니다라고 공지했습니다. 네. 이 책이 역사학계에서는 정통 역사서로 인정받지 못한 일종의 사이비 역사학으로 보거든요. 이 단군 조선 이전에 뭐 유라시아 대륙 전체를 권역으로 하는 환국이 존재했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그 관련해서 이 대통령이 이 부분을 언급했기 때문에 좀 논란이 커진 건데요. 대통령실이 여기에 선을 그었죠. 게다가 이제 당시 문답을 뒤집어서 친일 협력자들의 주장은 어느 문헌에 있고 어느 전문 연구자들의 주장인 건지 이렇게 물을 수도 있다라고 역사 관련 다양한 문제의식을 있는 그대로 연구하고 국가의 역사관을 수립해야 하는 책임을 다해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질문을 대통령이 한 것이다. 이런 설명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동북공정,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응해야 할 동북아 역사재단 본연의 역할을 다해달라, 이런 취지로 읽을 수가 있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제 업무 보고 과정에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네. 관련돼서 제대로 업무를 해야 되고 우리 국민들이 의심하고 걱정하는 이런 부분들 조심해야 된다, 이런 차원의 지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이제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논란을 인지하고 있는지 동북아 역사재단은 어떻게 역사관을 수립하고 있냐라고 묻는 과정이었다는 건데요. 이게 특히 박지양 네. 동북아 역사재단 이사장의 전력을 좀 고려하면 이해가 좀 더 쉽습니다. 전임 정부 임명 당시에도 2006년 식민지 근대화론을 옹호한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이라는 책에 공동 집필을 했던 네. 인사라서 뉴라이트 성향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대통령이 이런 뉴라이트 역사관도 한바람 다름없지 않냐, 뭐 이런 지적을 한 성격이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환단고기 그 내용만 지금 이게 딱 잘라서 알려져가지고 뭐 이게 어떻게 판타지 얘기하냐, 뭐 반지의 제왕도 그럼 역사냐, 뭐 이런 비판, 이런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는데, 그게 이제 본질이 아니고 핵심은 이 박 이사장의 그 문제, 그러니까 뉴라이트 역사관 그 문제가 있는데 제대로 업무를 할 수가 있겠느냐, 이 차원의 질의 과정에서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대통령실 설명에도 야당 비판이 거센 상황이에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윤석열의 바이든 날리면에 버금가는 궤변이다, 이렇게 공격을 했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갈라치기 역사관 강요다, 이런 표현도 쓰던데 어떻습니까? 네, 뭐 야당 입장에서는 이 건이 제대로 이제 대통령실을 물어뜯을 이슈로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생중계다 보니까요. 네. 대통령의 그날 문답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본래 의도했던 취지가 좀 잘 드러났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아무래도 좀 지엽적인 부분에 좀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논란이 좀 강화되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일단 야당이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 중 하나가 이 대통령의 공개 질책이 주로 이제 전 정부
때 임명된 인사들에게 많이 향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임기가 정해진 공공기관장이나 산하기관장들을 대상으로 음. 이 국민들 앞에서 면박을 줘서 스스로 나가게 만들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심을 야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이제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야당에서 비판하는 그런 지점 중에 하나가 또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과의 질의응답, 그러니까 업무 보고 과정에서 있었던 그 일인데 이학재 사장도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의 이 질책 이후에 어제 또 자신의 입장을 올렸더라고요. 이거 좀 정리 좀 해보시죠. 네, 이학재 사장도 어제 페이스북에 외환 밀반출 적발 관련해서 내가 사실 잘 몰랐던 건 사실인데 네. 30년 동안 세관 업무를 했던 직원도 잘 모르던 내용이더라. 음. 그래서 이 대통령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하면서 오히려 범죄 수법이 널리 알려졌다. 뭐 이런 항변 비슷한 걸 했고요. 네. 그리고 대통령이 지시한 어떤 그 보안책을 시행하면 공항이 마비될 것이다. 그리고 지인들 연락을 많이 받았는데 지인들이 나보고 그만 나오라는 거 아니냐라는 의도를 음. 일으키는 것으로 보인다. 뭐 이런 내용을 적었더군요. 근데 지난주 금요일에 생중계된 그 현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재명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 달러를 책갈피처럼 이제 책에 끼워서 가지고 나가는 그 상황 이거 알고 있는지 뭐 이게 가능한지 이런 거 물어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네. 대해서 이학재 사장이 맨 처음에 그 질문을 딱 듣고 거기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되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나오지 않았어요. 이런 부분부터 시작이 된 것인데 아마 이제 국민들이 이 영상을 금요일 업무보고 영상을 보시고 또 판단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어쨌든 이학재 사장 주장은 뭐냐면 이게 책갈피에 달러를 숨기면 검색되지 않는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오히려 뭐 범죄 이용되지 않느냐, 이용될 수 있다라는 우려를 표명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100% 수함을 개장 검색을 하면 공항이 마비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겨냥한 듯한 발언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이 대통령이 제안한 방법이 무조건 100% 최적의 해법은 아닙니다. 음. 근데 그 생중계를 보시면 알겠지만 대통령이 전수조사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었어요. 음. 그 세관 검사의 공백은 어떻게 메울 거냐, 선별 검사나 뭐 외환 밀반 추계 대책은 세우고 있냐라고 네. 했는데 이게 이학재 사장이 동문서답을 한 거다,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제가 좀 이게 보이는 게 책갈피에 달러를 끼워서 이제 밀발추하는 밀반추라는 방안이요. 네. 2022년부터 알려졌어요. 왜냐? 음. 이게 검찰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관련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를 했고요. 이거를 이재명 대표와 연관 있는 것처럼 아니냐고 그의 음. 이제 국감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네. 언론에 출연한 패널들이 누차 언급을 했거든요. 그 수법을. 음.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떻게 그 수법을 알았냐? 30년 근무한 세관 직원도 몰랐다라고 하기에는 이미 이미 언론에 보도가 됐던 부분들이 있고 그렇네요. 최근에 그리고 인천일보에서도 예. 관련해서 이런 수법들을 적발한 세관 직원들을 포상했다라는 보도도 있더라고요. 네, 음. 대통령이 했기 때문에 널리 그 방법이 알려졌다라는 건 좀 억지스럽다 보이고요. 네. 게다가 이게 대통령을 엮기 위한 연어술 파티 의혹까지 제기된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통령이 간세청장이나 인천국제공항 사장한테 그 문제를 굳이 물어본 거는 음. 이 사건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본인이 제일 피해자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명확한 책임 소재를 알고 싶어서라도 묻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음.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물어보는 그 사안에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고 그다음에 이게 정말 문제라고 하면 이걸 막을 방법이 무엇인지 어떤 고민을 그동안 2023년에 임명이 돼서 내년 6월에 임기가 마무리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동안 그럼 어떤 대책을 세워왔는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 됐을 텐데 현장에서 업무 보고 과정에서는 답을 제대로 못하고 또 어제는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려가지고 마치 이재명 대통령이 잘못된 방안을 또 얘기하는 것처럼 몰아가고 글쎄요 또 국민들이 이 사안 판단을 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업무 보고 뭐 주말 사이에 뜨거웠던 업무 보고 관련된 내용을 좀 정리를 해봤고요. 이 부처 업무 보고는 이번 주에도 계속 이어지죠?
네, 업무 보고는 화요일부터 다시 시작되는데요. 네. 16일에는 복지부, 식약처, 문체부 등을 상대로 하고 17일에는 산업부, 중기부, 행안부 등이 있고요. 네. 18일에는 국방부, 보훈부, 그리고 19일에는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공정위 뭐 이런 등이 예정돼 있습니다. 아하. 역시 생중계될 예정이고요. 아마 외교 안보 등 일부만 비공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가 좀 지역적인 논란이 좀 불거졌기 때문에 보완책이 필요한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대통령실이 올해는 이렇게 진행을 하고 네. 보완점을 찾아서 내년에는 또 한번 이 생중계 여부에 대한 어떤 판단을 할 거다. 근데 생중계를 하는 것이 국민에게 직접 보고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통해서 이 네. 정부의 국정 철학을 알릴 수 있는 좋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유지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은요. 네. 한국을 방문한 라오스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및 오찬 등이 예정돼 있습니다. 아. 김혜경 여사는 어제 벌써 라오스 국가주석 부인과 함께 조계사를 방문해서요. 네. 차담을 나누는 등의 친교 행사를 했습니다. 라오스가 불교 국가임을 감안한 행보라고 봐야 되는데 네. 올해가 한 라오스 재수교 30주년이라고 하니 어떠한 얘기가 나올지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조계사 이제 방문한 그 보도 뭐 사진 이런 것도 저희가 지금 볼 수가 있었는데 상당히 이 친근한 분위기 속에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일정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었고요. 자, 오늘 진행되는 이재명 대통령의 일정 라오스 이 국가주석 부부와의 일정 이런 것들도 저희가 주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